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0,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오늘 포인트는 먼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돼요. 3.1운동이. 그리고 이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의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 의의가 뭔지 요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굴곡이 좀 있는데 초기 활동과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실현기. 그 다음에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세 개로 나눠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핵심 48에서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를 일본 놈들이 실시했고, 그래서 1910년대에는 해외를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까지 배웠죠. 자, 근데 이 일본의 이 무단 통치가 워낙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불만이 폭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요 1919년의 3.1운동이죠. 그래서 이 3.1운동의 그 결과가 일본 놈들의 통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탄압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도 이제 제대로 된 지도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되냐면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뀐 거, 그리고 오늘 배우겠지만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럼 먼저 3.1운동을 먼저 보면 3.1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워야 돼요.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게 이 국제적인 정세와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문화통치 실시의 계기가 된다 그랬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배경과 전개, 요 세 단계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28 독립선언이 배경에서는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전개에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과 해외에도 3.1운동이 확산이 됐다는 거. 지금 별표 친구 요 세 개 있죠.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본서 208페이지 펴 보시고요. 자,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것 중에서 국외 정세를 보면 핵심 49에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러 갈 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잠깐 나왔었죠. 자, 지금 자세히 보자고요.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냐면 각 민족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간섭하지 말고 지배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윌슨이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는데, 민족 자결주의란 게 모든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으로 많은 식민지,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한청년당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이게 나왔지만 사실 얘네들의 목적, 파리 강화회의의 목적은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파리 강화에서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패전국의 힘을 그래서 세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거에 집중을 했지, 그건 관심이 없었어. 그냥 그 승전국의 식민지 독립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에는 해당 사항 없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 크게 어떻게 해요? 이
뭐 어떻게 보면 김칫국 마신 거일 수도 있지만은 3.1 운동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것도 있었어요. 레닌의 식민지 민족 해방 지원 선언인데, 이건 뭐냐면 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는 국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산주의 진영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 별표. 너무 중요해. 먼저 3월 1일이 되기 전에 1919년 3월 2일 전에 밑줄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 네모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해서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요거. 그래서 3.1 다음 운동의 계기가 된 것은 해서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28 독립선언인 거죠. 요거. 자, 요 별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 민족 자결주의나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봐. 한번 쭉 읽어보고 민족 자결주의도 나오지만 28 독립선언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근데 요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3번은 잘 안 나와. 3번은 잘 안 나오고 1번, 4번. 1번, 4번. 배경은. 그리고 국내 정세를 보면, 자,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민족은 진짜 막 이렇게 억지로 시키면 안 돼. 이렇게 좀 억지로 뭔가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 우리를 건드려 이씨 막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불만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고종이 죽습니다. 고종이 1월 달에 사망을 하는데, 이때 일본이 고종을 독살한 거라는 의혹이 굉장히 커져요. 아직까지 이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독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정도만 이렇게 그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살 당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3.1 운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정세는 뭐예요? 고종이 독살당한 것 같은 독살설, 요거.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 제창과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고종의 죽음, 요거. 그래가지고 자,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고종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이 인산일에 밑줄 그세요.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 나오면 3.1 운동이야.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맞춰서 계획이 되는데, 각 종교단체, 천도교, 불교, 기독교 단체 대표와 학생 세력이 연합을 해서 우리 고종 인산일에 맞춰서 독립운동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가 최남선이 본문을 작성하고, 당시 최고의 문학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학가. 나중에 이제 친일 행각이 밝혀졌긴 했지만, 그 다음에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덮치고,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해서 종교고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미리 배포, 3.1절이 이게 3월 1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이걸 배포를 해 놓은 거예요. 쫙 뿌리려고, 당일날. 자,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만 알아. 그냥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구나, 요 정도만 알아. 미리 작성했구나, 쫙 뿌려버리려고 미리 작성했어. 미리 작성했다, 요 정도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전개가 고종의 인산일에 맞췄다는 거. 요게 중요해. 고종 인산일. 요거 고종 인산일 나오면 3.1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이 독립선언서를 쓴 민족 대표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냥 학생 시민들이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된 거야. 막 굉장히 멋있게 여기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그 33인 민족 대표들이 멋있게 탁골공원에서 이렇게 33명이 이렇게 낭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 대표 33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 이게 폭동 내지는 폭력 시위로 될까봐 그냥 어떻게 해요? 자진 체포를 그냥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자진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이때 이 민족 대표들이 조금 더 방향을 제시해 줬다면 3.1운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걸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학생 시민들이 이 민족 대표들은 체포를 당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폭발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도자 없어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튼 이 폭발력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 탁골공원에서, 자, 탁골공원 밑줄, 탁골공원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야. 처음에 만세 된 게. 그래서 이제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밑줄 해외까지 확산이 되는데, 만세 시위 운동이 지방 도시와 농촌으로 계속 확산이 되죠. 근데 이거 별표.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3.1 운동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끝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밑줄. 너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미국까지 만세 시위가 계속 확산이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처음에 만세를 했는데 이 일본 놈들이 진압이 너무 세지죠. 진압을 이게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총도 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폭력 독립운동이 이제 면사무소나 헌병 주소에서 친일 지주들을 습격하는 무력 저항 운동으로 이제 슬슬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압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데 총 들고 막 쏘는데 어떻게 해? 같이 싸워줘야지, 그죠? 이때 완전히 싸서 다 엎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뭐 이 비폭력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 해외까지 시위가 확산됐다는 거. 시험에 여기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면서 거의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그러면서 보세요.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 군중을 발포하고 공격하고 학살을 해요. 근데 자, 이 별표, 이 참 우리 역사에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인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밑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시험 출제 빈도 매우 높아요. 아, 이놈들이 진짜 이 일본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주민들을 그냥 그냥 만세하는 거 못하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총 쏘는 거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여기 주민들을 뭐 여자 남자 뭐 애들 가릴 거 없이 교회 감금을 하고 못 나오게 못으로 못질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질렀어. 근데 뭐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또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게 자 또 별표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걸 알렸어요. 세계에 알렸어. 그래가지고 이 일제의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밑줄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를 구탄하는 국제 여론도 안 좋아졌고 한국인의 저항이 더 강화가 되죠. 국제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본 놈들도 더 이상 무단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떠밀린 것도 있습니다. 스코필드 기억하죠? 스코필드. 나중에 제가 이 스코필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압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이걸 스코필드가 세계에 알려가지고 국제 여론이 일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다. 여기까지. 근데 스코필드 때문에 알려지고 이 학살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만 알려줘서 그렇지 우리에게 아직 그냥 묻혀졌던 이런 학살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일본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자, 그리고
유관순 여사의 순국, 여기 밑줄 보세요.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천안 아운의 만세운동. 그래서 여기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이 그래서 천안에 있어요. 천안 아운의 만세운동에 가담하다가 체포된 유관순을 옥중에서 고문으로 숨지게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이렇게 가리키다가도. 자, 아무튼지 간에. 자, 요렇게 됐다. 요렇게. 그래서 의의를 살펴보면 의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두 개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돼요. 이 좀 더 이 3.1운동의 이 역동적인 우리 민족의 이런 폭발력을 지도층이 있었으면 좀 더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자, 전국적인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없어. 그 독립선언서 지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그냥 체포 끝까지 어떻게 한번 좀 이끌어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자진해서 체포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산발적인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확 막 일어나서 폭발력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진압하기가 쉬웠겠죠. 부분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부재해서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하나는 비폭력주 역시 하면 때려 얻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비폭력주의의 이게 한계입니다. 그죠? 하려면 확실하게 무기를 다 갖춰가지고 엎어버리던가 아니면은 비폭력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 비폭력도 근데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일본은 막 총으로 쏘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참 선조들이 많이 다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폭력주의에 이런 큰 희생을 났습니다. 물론 이런 3.1운동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더욱더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진 그런 큰 의의가 있지만 너무나 희생이 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자, 한계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의의는 그래서 이거 봐봐요. 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3.1운동 때문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던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이런 외국의 어떤 평화운동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3.1운동이.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의예요.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 3.1운동의 한계는 방금 봤고요. 그래서 3.1운동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 흐름을 잘 아세요. 다시 요 208페이지에 넘어가서 먼저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이 아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요게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일본 동경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세는 고종이 일본 놈들이 독살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커졌어요. 그래서 인산일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제 배포를 했는데 얘네들은 자진 체포를 당하고 이제 학생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외까지 이거 중요해요. 해외까지 시위가 확산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탄압과 학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제암리 학살 사건, 스코필드에서 세계에 알려지고 그래서 국제 여론이 일본에게 매우 안 좋아졌다. 요거. 그래서 유관순 열사 천안이야. 아운의 만세운동 여기서 체포돼서 고문으로 숨지게 됐고 의의는 이제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민족운동, 중국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줬다. 한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3.1운동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했었죠? 이렇게 배경, 전개, 의의까지 3.1운동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 3.1운동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랬죠? 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여러분들이 세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서 실연을 맡게 돼요. 이 실연기라는 건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그래서 막 좀 흔들립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닙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1940년에 충칭으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는데, 처음에 수립할 때는 대통령제로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근데 실연기에 되면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이제 내각 책임제면서 국무령제로 바뀌었다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체제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상적이 아니구나,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충칭이 와서 주석 체제가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힌트를 두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210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3.1운동에서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좀 밑줄 그세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해외에 국내까지 포함해서 한 8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컸던 게 역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 요 한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상하이 임시정부, 요렇게 세 개가 제일 규모가 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시정부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임시정부가 있었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가 생겨났는데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그래서 이 통합을 할 때 크게 싸우자라는 무장투쟁론하고 외교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장투쟁론은 뭐냐면, 만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하고도 가까우니까 만주에서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이 외교 중심론은 뭐냐면, 상하이가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조계지, 열강들의 조계지가 다 설정이 돼 있어서 각국의 공사관, 외교관들이 다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외교를 하기엔 이 국제도시인 상하이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요 외교론, 이 무장투쟁론 쪽에서 양보를 해줘서 상하이에서 이제 최초의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된 최초의 상권 분립 통합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됐어, 초기에. 그래서 자,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상권이 분립이 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입법, 자, 여기 밑줄 보세요. 이 이름 알아도 돼. 임시의정원이 지금의 입법이니까 국회에 해당하는 거네. 국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회. 그 다음에 요 국무원이 지금 행정기관, 정부에 해당하는 거야. 막 장관들 모여있는 그곳. 그죠? 자, 그래서 국무원. 장관들이 모여있네, 장관들. 그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은 그냥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은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각각의 장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행정기관, 정부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자, 그 다음에 요 법원을, 요 임시의정원 원장은 이동영이었어요. 이동영. 요거 임시의정원 원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동이었어요. 요
국무총리 이동희까지 알면 좋겠는데 이 세 사람을 다 못 외우면 요 둘까지라도 좀 외워주세요. 요거. 자, 임시의정원 원장의 이동영,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요렇게. 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지도부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이건 알겠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나중에 탄핵당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원장 이동영, 국무총리 이동영. 요건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기출문제에서도.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요렇게. 안 외워진다고요? 아이, 그럼 됐어. 정 안 외워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외워두면 좋습니다. 근데 외워두면 좋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박스까지 만들어줬는데 좀 외워뒀으면 좋겠는데 안 외워주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러면 사람 외우기에 힘들면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은 좀 외워야 되겠죠. 사람 이름은 잘 안 외워져요. 내가 알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이 셋은 다 공통점이 이시네요. 그죠? 이승만은 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잖아요. 여기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야. 외우기 쉽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 다 이씨구나. 한 요 정도까지만 그럼 생각해내세요. 아셨죠?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아무튼 근데 요건 외워야 돼요. 요거는 좀 외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활동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초기 활동. 비밀 연락망과 조직에, 자, 연통제하고 교통제 밑줄 별표. 자, 연통제 별표. 교통국 별표. 자, 밑줄. 국내 각 도구면에 설치된, 자, 비밀 행정 조직이 연통제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국내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모아서 연락을 담당하는 군자금 모집과 그다음에 연락을 담당하는 자가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요거 비밀 행정 조직이야. 비밀 행정 조직. 그다음에 교통국은 여기도 군자금을 모으고 어떤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교환을 담당하는데 요거는 자, 여기 중요해요.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조지 루이스 쇼. 만약에 여기 다 외우기 이름이 길잖아요. 그럼 쇼만 그냥 쇼가 중국 안동에 설립한 무역 회사 이륙양행 네모. 이따가 나옵니다. 이륙양행. 이륙양행이라는 회사 안에 이 교통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군자금을 모집하고 또 정보의 수집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연통제는 국내에 있는 비밀 조직이고 이렇게 각 도군면에 설치됐고 교통국은 요 이륙양행 회사 안에 있었어. 요거 자 연통제하고 교통국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통제 교통국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딱 알아야 된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이렇게.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냐면 왕별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독립공채 발행. 밑줄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 독립공채에 나와도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라는 우리 오답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오답에서 엄청 많이 나온 게 이 독립공채죠. 이건 뭐냐면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돈 빌릴 때 써주는 그 각서예요. 제가 그 경제 강의할 때 채권과 이자율이라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뭐 너무 과하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이고 여기 지금 뭐야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에서 가령 1,000원짜리 채권을 얘한테 팔죠. 그러면 이 국민이 1,000원을 줘. 1,000원을 주고 나중에 독립하면은 임시정부에서 원금 1,000원을 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000원을
임시정부에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임시정부는 그래 너무 고마워 1,000원 잘 쓸게 근데 우리가 독립하면 이 돈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야 꼭 간직해도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독립공채 발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 밑줄 모금을 통해서 백산상회와 이륙양행을 통해서 군자금을 아까 이륙양행은 나왔었죠. 이륙양행 아일랜드계 영국인 쇼가 그 단동에 중국 단동에 만들었던 회사고요. 백산상회도 네모 여기도 뭐냐면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산에 세운 회사예요. 부산에 세운 회사 백산상회 이륙양행 나 그러니까 자 이 봐봐요. 그리고 이제 외교 활동으로서는 파리 김규식 파리에 갔었던 김규식 있죠. 아직 안 돌아왔어. 지금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파리 강화회의가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거의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규식도 파리에 있었어. 근데 파리에 있는 사이에 3.1운동 터지고 그 다음에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신한청년당으로 갔지만 대표로 갔는데 이제는 신한청년당에 우리 지금 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신한청년당이 모체가 돼서 만들어진 게 상하이 임시정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는 어떻게 그렇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의 대표가 된 거야 이제 이 김규식이. 그래서 외교 활동을 펼치는데 파리 위원부로 김규식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이 구미 위원부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보세요 여러분들 연통제, 교통국, 독립공채, 백산상회, 이륙양행,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야? 아, 그쵸.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딱 요걸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용 자체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 한능검 시험은 원래 그래요. 내용 자체보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요 활동만 한 게 아니라 211페이지 볼게요. 211페이지에 문화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밑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해서 일제의 침략이 부당함을 밝히는 국제 여론전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원래 일본 놈들이 왜곡을 잘해요. 중국 애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일본 놈이나 중국 놈들이나 아무튼 특히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건 왜 이렇게 왜곡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좀 아무튼지 간에 하도 왜곡질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일 관계 사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시사료 편찬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줄 기관지인 독립신문 반응했다. 자, 이 독립신문이 서재필이 창간했던 독립신문하고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할 게 독립신문 딱 나와가지고 이게 일제강점기 전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인지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나왔을 때는 서재필의 독립협회하고 관련됐던 독립신문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인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도 설립하는데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서 한인 비행학교 요거는 미국에 설치가 됩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육군 무관학교 요거 상하이에 설립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문화활동까지. 지금 쌍괄호 몇 번부터? 1번부터 쌍괄호 1번 연통제, 교통국, 독립공채, 그 다음에 백산상회, 이륙양회,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일관계사료집, 독립신문, 그리고 여기는 한인비행학교, 육군무관학교 다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요. 그렇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초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제 빈도 제일 높은 게 요거예요. 초기 활동. 초기 활동이 여기 잘 나와요. 초기 활동. 초기 활동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시련이 닥칩니다. 자, 보세요.
국민대표회의란 게 열렸는데, 왜냐면은 일본 놈들이 이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임시정부도 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일본 놈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감시하고 탄압을 하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그 활동이 되게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승만, 파리에 갔던 김규식,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왜? 그렇죠. 지금 이제 나라를 잃어가지고 잘 상대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교적으로도 이제 상대를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더 한 거는, 자, 밑줄. 이승만이 독단으로 이 국제연맹이 유엔입니다. 유엔.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한 사실을 알려서 논란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를 독립시켜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독립시켜줘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괴롭히니까 유엔 국제연맹 너희가 우리를 좀 다스려줘, 뭐 이렇게 니네가 우리를 와서 위임 통치해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해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독립시키려고 이런 건데 일본을 쫓아내고 국제연맹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만든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논란이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때 이승만이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러면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니까 이제 요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열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요. 모여가지고, 야, 지금 임시정부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창조파는 아예 임시정부를 다 해산시키고, 새 임시정부를 열자. 뭐, 딴 데다 아니면 열던가. 뭐, 이렇게, 지금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는 창조파와, 그 다음에 아니다. 임시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요거를 조금만 좀 바꾸자 라고 해서 이제 분열이 되면서 거의 회의를 하는데 한 4개월을 회의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요. 이 귀한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민족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 나누고 또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외교적으로 아직도 풀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막 그러면서 서로의 노선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계속 회의하고 시간이 가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탈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원래는 많은 독립단체들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는데 워낙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노선이 다 다르니까 이제 다 떠났죠. 떠나니까 그냥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른 독립단체하고 별 차별성이 없어진 거야. 그 말은 뭐야?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요게.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하면서 힘을 크게 잃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의 위임 통치를 부탁한 걸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어요. 독단적으로.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이런 거 하고 또 안 좋은 사건이 뭐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유튜브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탄핵되고 박은식, 자 밑줄 보세요. 이제 이대는 박은식이에요. 박은식은 나중에 뒤에 계속 만날 거예요. 알아두세요.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 해 죽어요.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탄핵이 되고 박은식이 대통령 취임돼 이제 대통령 죽죠. 그런 다음에 세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내각 책임제로 이걸 바꿔.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국무령제. 이 국무령제는 그냥 총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뭐 생각해 그냥 국무령이란 말이 나오면 지금 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국무위원이 뭐예요? 장관들. 아까 우리 아까 여기서 봤잖아. 상권 분립에서 여기 임시의정원하고 행정기관이 국무원이죠. 그럼 국무위원이면 누구겠어? 지금으로 치면 이게 정부니까 장관인데,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어떻게 국무위원 중심의 지도 체제로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2차 개헌, 3차 개헌이라고 적어놨지만 2차 개헌 때는 내각 책임제, 3차 개헌 때는 국무위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얼마나 개판인 줄 보세요. 대통령도 탄핵당했어. 그죠? 대통령 탄핵당했는데 지금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됐는데 또 그때 사망을 하고 내각 책임제로 바뀌고 국무령으로 했는데 이것도 시원찮아서 아예 2년 뒤에는 장관들이 그냥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무령이나 무슨 집단 지도 체제가 시험에 출제 빈도도 높지 않아. 이런 게 나오면 지금 한참 혼란기를 겪고 있다. 지금 임시정부가 혼란기를 되게 겪고 있네.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김구가 이제 뭔가 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려고 밑줄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은 밑줄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아직 상하이에 있어요. 상하이에서 조직이 되는데 한인애국단이 뭐냐면 의열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일파 내지는 그 일본 놈들을 암살하는 그런 의열투쟁을 하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이봉창, 윤봉,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봉창, 윤봉, 자, 이거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건 핵심 52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핵심 52.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은 알아둬야 돼. 이거 한인애국단이 조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충칭 시대까지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때까지 다 볼 거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쭉 훑어보고 나중에 뒤에 가서 부분적으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열투쟁으로 그래서 특히 이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의거 있죠. 그 공원에서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 놈들 많이 죽고 다쳤어요. 주요 인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놈들이 불을 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탄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상하이를 떠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냐면 이거 여기 상하이에 있다가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 충치까지 간 거야. 이렇게 많이 옮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 기억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실현을 많이 당했다고요. 우리가 임시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떠났는데, 근데 이 한인애국단 조직이, 그러니까 이 한인애국단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게, 특히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의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 대한민국 대단한데? 이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러양, 낙양에요.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요게 나중에 한국광복군이 나오거든요. 한국광복군의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가 있어.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한인애국단이 굉장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큰 기여를 한 거죠. 임시정부에 기여를 해서. 물론 이 의거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긴 했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개석, 국민당의 이 장개석이죠. 장제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인 애국단에서 조직한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국 광복군 별표,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지청천 동그라미, 지청천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총사령관을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복군을 창설하게 돼요. 그래서 4차, 5차 개헌인데 봐봐요. 이제 충칭에 와서 안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뭐 대통령, 국무령 이러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석이 나와. 그러면 충칭에서 안정이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로 개편했어요. 그러니까 김구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석, 부주석 체제로 개편해서 김구를 주석, 김규식, 파리 강화에 갔던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게 이거예요. 조소왕의 건국강령, 요거 별표, 왕별. 자, 건국강령 발표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충칭에 와서 이거 발표한 거죠. 삼균주의가 뭐냐면, 자, 밑줄. 조소왕이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 개인과 민족, 국가의 균등을 이루자는 새로운 국가 건설 이념입니다. 요거 너무너무 잘 나오죠. 사람도 알아둬야 돼요. 조소왕, 건국강령 발표,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 발표.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 출제빈도 임시정부의 제일 높은 게 요겁니다. 조소왕의 건국강령. 요거 삼균주의까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5번부터 8번까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괄호치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핵심 55. 핵심 55에 한국 광복군을 배울 때 요 대일선전 성명서, 조선의용대 합류, 인도미얀마 전선 투입, 국내 진공 작전 추진은 핵심 55에 가서 요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 봤던 포인트 보자고요. 자, 3.1운동은 그 배경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 그리고 고종의 독살설, 그 다음에 무단 통치 탄압에 대한 그런 반발, 그런 것이 이제 3.1운동의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개는 민족대표 33인이 써준 독립선언서를 탑골공원에서 학생, 뭐 종교 세력들이 낭독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해외까지 확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에서 많이 나와요. 기본 시험에서 요게 답지로 많이 출제가 되고,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던가 유관순여서의 순국, 뭐 이런 내용들은 심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초기활동, 실용기, 충칭 시기대로 나누는데, 초기활동은 무슨 연통제, 교통국, 백산상의 이륙양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임시사료 편찬회를 만들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실용기는 별 소득이 없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는데 소득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내각제로 바뀌었다가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면서 윤봉길 의사, 홍커우 공원에서의 윤봉길 의사 때문에 중국의 지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본의 탄압을 받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게 되죠. 요 임시정부가. 그러다가 이제 충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칭에서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건국강령,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충칭에서. 그거를 기초로 활동을 하게 됐다. 요런 내용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